네,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잘하고 오시고요. 중경투는 미리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2027년 코인 과세는 유예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국내 거래 가능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로 업비트 비썸 코인 거래소도 세금 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하지만 2027년이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알트 불장 왔다가 폭락에 민심도 흉흉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연기나 아니면 아예 법안 폐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인 시장 성장하려면 코인 과세 폐기는 필수다 생각이 되고요. 미국 포함해서 거의 모든 나라가 코인 과세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체력이 선진국보다 약하고 증시나 투자 쪽 금융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이러한 배경 생각해서 코인 과세 폐지를 해주면 장기적으로 아시아 코인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업비트 비썸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 로비를 얼마나 잘하냐 따라 달라지고 누가 대통령 될지에 따라서 막대한 로비를 코인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펼쳐놔야 됩니다. 코인 세금 부과되면 개인들 문제가 아니라 고래들이 한국 시장 떠나서 그나마 규제가 약한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독일로 다 떠날 수가 있고요. 온라인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국내에서도 모두 다 조작 가능하죠. 지난주 트럼프 대중관세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나스닥 이번 주 첫 장이 강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큰 움직임 없었고 비트코인도 10만 5천 달러 상승 이후 횡보 중이고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비중은 줄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모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 ETF 상장된 만큼 이더리움 급속히 매수하는 건 아니더라도 나스닥 횡보가 예상됨에도 이더리움 비중은 기관들 늘린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더리움 2,400불 라인을 청산시키고 다시 2,5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6월 이더리움이 2,500불만 지켜줘도 7월, 8월 여름 알트코인 부장 불가능하지 않고요. 리플도 3,000원 횡보, 솔라나, 도지, 에이다는 마이너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61.2%로 급격히 오르다 다시 한 번 더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도미너스 9%까지 올랐는데 10% 상승한 순간 알트코인 불장 가능성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기관들 크립토 매매허나 오버로드차 지난주 10만 4천 달러 하락할 때 어떤 코인 팔고 어떤 코인 샀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6주째 매수는 하고 있지만 지난주 매수가 3,000밀리언, 4,000밀리언 대량 들어온 여기 쌍봉 두 구간보다는 현저히 작은 수치다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점 돌파가 단계 쉽지가 않다는 점 기관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5월 4주차 11만 2천 달러 신고점 찍었을 때와 지난주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총량이 15만 8천 밀리언에서 15만 2천 밀리언으로 6천 밀리언이나 삭제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더리움 보면 13,900밀리언에서 14,000밀리언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팔았지만 이더리움은 샀다는 점 알 수가 있죠. 솔라나도 1600에서 1500 감소했고 리플도 1300에서 1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리플 기관 매수 5월 4주차에서 1400밀리언 최고점 찍었지만 2주째 기관들은 리플을 내다 팔고 있고요. 리플이 현재 3000라인 지켜주고 있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팔게 되면 펀드멘탈 약하기 때문에 3000라인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 라이트코인, 에이다, 체인링크도 기관들은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전체 코인 다 팔았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14,000밀리언으로 유일하게 매수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로 보면 기간 매수에 힘입어서 1,400달러 여기 라인 잘 지켜주면서 또다시 200일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잘 지켜주고 이더리움도 2,700불, 3,000불 올라주면 전고점 4,000불까지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것은 비트코인하고 같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고평가 전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업비트 거래량 보면 초토화가 된 상태입니다. 업비트 대표 이서구 7월 1일부로 사임한다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 따라 거래량도 소폰 2,600억, 비트코인 1,700억, 토카마, 리플도 1,600억 수준으로 비트코인 신고점 찍은 지 일주일 지났는데도 전체 거래량은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코인판 큰 세력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키워주면서 알트코인 움직임도 따라올 수 있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코인 거래량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6월 30일까지 반드시 5억 이상 코인 투자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당장에 세금은 안 매기지만 국세청 데이터에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 시작되면 우선적인 타겟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신고 안 하고 해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지갑으로 감춰두는 경우가 상당히
상당히 커지는 거죠. 코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위해서 만들어진 자산인데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세금 신고 안 하거나 과소신고 작게 신고를 해버리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로 감옥 가고 명단까지 공개되는 게 리스크입니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것이 명단 공개다 볼 수 있고요. 명단 공개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할 수 있겠지만 코인 자산이 최소 50억, 100억 이상이다 하면 잠재적인 범죄 타겟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무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신고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국세청의 이례적인 강한 규제로 인해서 업비트 거래량 급격히 감소하고 국내 알트코인 시장은 안 그래도 메인코인 안 오르는데 더욱 약세로 움츠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에서 하려는 것은 세금 엄벌을 매기려는 게 아니라 일확천금, 벼락부자를 코인 통해서 절대 안 만들겠다는 전략인 거고요. 2020년 알트코인 폭등기에 에이다 100배, 이더리움 20배, 리플도 10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1000만원 에이다 투자하면 10억까지 순식간에 상승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 벼락부자 안 만들겠다는 전략인 거죠. 대신에 한국에서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알트코인 개인들 투심에는 확실히 부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ETF 통해서 안정적으로 코인 투자해야 된다는 정부의 방향이지만 코인 자체가 한방 투자, 고수익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국 코스닥 상장사인 비트맥스가 국내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 알려졌습니다. 한국판 스트레처지로 알려지면서 주가도 4,000원대 폭등을 했는데 겨우 230개 보유하면서 한국 탑 짚는다는 게 국내 코인 시장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는 현실이고요. 그나마 회사 명칭이 비트맥스라서 세무조사도 적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일반 회사인데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다 이러면 정치권이나 언론의 타겟으로 매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처럼 작은 규모 회사가 세무조사 나오면 지금 하는 사업도 올스톱이고요. 거의 프로젝트 진입을 못하게 막아버리죠. 비트맥스는 총 230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 1억 4천만 원에 비해서 평단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대량 매수를 한 거고 시가총액 1,500억 이 정도 규모의 회사일 경우 주가 방어 위한 비트코인 매수다 볼 수 있죠. 3년치 주가로 보면 고점이 2만원 이상인데 겨우 4천원 회복에 스트레터지처럼 채권 발행해서 주가 끌어올리다가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코인 투자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코스닥 투자이고요. 자코인은 바이낸스하고 업비트 동시에 상장만 되어 있어도 글로벌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코스닥은 국내 시장에서 겨우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장이 열렸고요. 5월 엔비디아 어닝까지 종료되고 6월 초 숨고르기 하는 상황인데 대유럽 관세 이슈는 있지만 이미 나왔던 악재라서 큰 영향을 못 미치고요. 새로운 호재가 될 수 있는 러우 전쟁 휴전은 새벽 2차 협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서로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 죽어나가는데 두 번 협상으로 휴전한다는 것은 더욱 이상한 거죠. 한국 전쟁만 봐도 공식 회담만 159번 진행됐다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 첫 미팅 이후 계속해서 악의적인 태도를 보내다가 2년 이상 협상 이후 경제 문제나 국내 민심도 받아들이는 수가 그때를 기다렸다 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지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터지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 10만 6천 달러에 750개 추가 매수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에 한방에 4,000개, 5,000개 매수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의 비트코인 매수했다 알 수가 있고요. 스트레터지 주가는 지난 비트코인 신고점 반등에 525달러까지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더 떨어지면서 370달러 구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횡보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에 스테이터 주가도 당장에 못 오르고 200일선 아래 위치해 있고요. 무엇보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가장 많이 들어오는 블레로 ETF로 지난주 순유철이 4,100개나 늘어났고요. 블레로 ETF로 비트코인 구매를 해버리며 1년간 락업되면서 강제적으로 매도를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팔았던 투자자들은 1년 전 7만 달러 매수 이후 30% 수익 보고 매도를 한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